자, 그 당나라의 이제 문화를 좀 볼게요. 정치 체제는 봤으니까. 자, 남북조 이래 발전한 문화 집대성 서양 문화를 수용합니다. 자,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거 잘 알아둬라. 당나라의 문화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였다. 자, 시 귀족적 성격을 지닌 시가 크게 유행을 했어요. 자, 이백과 두보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백과 두보 중국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백과 두보. 뭐 이런 게 발전을 했고 귀족적 성격을 지녔어요. 귀족적 여기 있죠. 귀족적. 자, 불교 현장 사람 이름이에요. 승려님 승려 이름이에요. 현장 현장 등 여러 승려들이 인도 순례 불교 경전을 전래 번역했습니다. 불교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도교 당황실의 보호 아래 성장했고요. 유학 훈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이 요거 잘 알아둬라. 오경정이 이거 잘 기억해. 오경정이는 이제 유학과 관련된 거다.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서교류 비단길을 통해 서역의 종교, 학문, 의복과 공예품, 풍습 등이 전래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서교류도 활발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나라 때 이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 밖엔 시원한데 우리 집이 되게 더워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집이야. 뭐 당이 주변국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되게 다양한 이제 문화를 주고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왜? 당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으니까. 자, 공통 요소 요건 잘 알아둬라.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게 이제 그 동아시아권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공통의 특징.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자, 2번 동아시아 각국의 성장.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중국의 선진 문화를 자국의 전통과 특성에 맞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 일본도 영향을 받았고 한국도 영향을 받고 베트남도 영향을 받고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얘네가 되게 그때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나라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문화의 특징을 말해보자. 요거 잘 기억해라. 당나라 문화의 특징.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 일본까지만 보면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발전하다.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 자,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중국 한반도의 선진 기술이 전래돼서 변온사 시작하고 청동기 철기를 사용한 게 바로 야요이 시대래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자, 2번 야마토 정권. 4세기 전후 야마토 정권이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성장했다. 이것도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야마토 정권. 자, 근데 그 야마토 정권에 보시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네요. 자, 쇼도쿠 태자 6세기 말 중국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카 문화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아스카 문화.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카 개신 이거는 진짜 꼭 알아둬라. 7세기 야마토 정권이 견당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하고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다이카 개신이다. 그래서 일본 하면은 야마토 정권에서 다이카 개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던 거 다이카 개신. 이거 사람 이름 아니야? 여기 있죠? 다이카는 일본이 최초로 사용한 연어이고 개신은 개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갑신형변 이런 거 비슷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 8세기 초 당의 장안을 모방한 헤이조쿄 건설. 나라로 천도했습니다. 천도는 뭐죠? 천도? 복숭아 이름 아니죠? 천도는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죠. 자, 나라 시대의 특징 나옵니다. 1번 불교 융성, 도다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건립되고요. 역사책 편기했습니다. 역사책이 많이 나왔어요. 고사기, 일본서기 등. 시가지 뭐 이런 거 있었대. 자,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이거 잘 기억해라. 헤이안 시대. 헤이안 8세기 말에 헤이안 교토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 수도로 옮겼다는 얘기죠. 자, 상황
귀족과 지방 호족, 사원의 대토지 소유, 결국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호족이나 귀족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국풍문화 발달. 이거 잘 알아두세요. 국풍문화. 이거 되게 중요해. 9세기 말 견당사 파견 중단, 중국과 외교 관계 단절, 대륙의 문화를 일본인의 기호와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문화가 바로 국풍문화다. 귀족층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국풍이라는 건 중국의 문화를 일본 스타일로 맞춰서 바꾼 게 바로 국풍문화야. 알겠지? 자, 그래서 헤이안 시대에는 국풍문화.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 넘어갈게요. 자, 넘겨보시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일단 정지하시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는요 뒷페이지에 있는 이제 62페이지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재생해가지고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북이의 효 문제는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한족과의 견허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다. 한족과 친하게 지내자. 한화 정책. 수양제는 대우나를 완성했다. 그죠? 수나라의 양제죠. 그래서 수나라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대우나 딱 하나죠. 강남의 물자가 화북지역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세기 후반 당의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당나라의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당대 유학에서는 훈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 앞에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당나라 문화 중에서 유교, 특히나 오경정의가 편찬되었습니다. 7세기 야마토 정권이 당의 율령체제를 모방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한 개혁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야마토 정권 다이카 개신. 자, 2번 관련 있는 내용을 옳게 연결하래요. 1번 위진남북조 구품중정제, 정치제도는 구품중정제, 관리를 뽑던 그 제도죠. 그 다음에 2번 수나라, 과거제 처음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율령체제, 당나라 하면 율령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나라시대, 도다이사, 불교가 굉장히 뭐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나라시대 불교가 융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다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건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무사가 등장을 해요. 헤이안 시대. 무사가 등장한 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무너지면서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힘이 세지기 시작을 해. 우리가 흔히 성주라고 하죠. 성주들, 그 성의 그 대장들. 그러면 성의 대장들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이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누구야? 무사. 니네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 예. 그 무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는 우아한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까 전에 남북조 시대 할 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문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북조는 유목민의 강건하고 소박한 기풍, 남조 우아한 귀족 문화 발달.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거. 우아한 귀족 문화가 발달했고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청담 사상. 네, 남조. 그래서 3번에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수대의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문벌귀족 사회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문벌귀족 사회 하면 위진남북조다. 자, 3번. 강남 지방이 활발하게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가 아니라 남북조 시대에 강남 지방이 활발하게 개발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있죠. 강남 지방의 개발. 이거 지금 여기 보세요. 남북조 시대잖아요.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의 세력 성장으로 당이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이 나라로 천도한 후 국풍문화가 발달하였다가 아니라 헤이안 정권이 교토로 천도한 후
여기가 헤이안이야. 교토가 헤이안이야. 헤이안으로 천도한 후 국풍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국풍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일본 스타일로 바꾼 거, 그게 국풍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질문을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선비족의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였습니다. 북위, 북위를 얘기하는 거야. 북위, 북조를 얘기하는 거죠. 북위. 자, 그러면 북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뚜뚜뚜 여기 있네요. 북조, 북위 효문제.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 북위 효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한화 정책. 한족과의 결혼 장려든 적극적인로 한나라랑 한족과 친하게 지내자. 그게 바로 한화 정책이야. 그래서 유목 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를 융합시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이건 어느 나라 때예요? 수나라 때야. 수나라 때. 대운하 건설은 수양제 때. 율령체제? 이거 율령하면 어느 나라 때야? 당나라잖아. 우리는 지금 북인데 위진 남북조 할 때 그 남북조 할 때 그 북조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느 나라 얘기냐면 이거는 위진 남북조 할 때 남북조 할 때 그 북조의 얘기예요. 북조. 두보와 이백 이것도 당나라. 두보와 이백도 당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다. 맞잖아. 북위 효문제가 적극적인 한화 정책 펼쳤다고 했잖아 방금 전에. 절도사 주전충의 반란으로 멸망했다. 이것도 당나라 얘기죠. 답은 그래서 4번. 자, 지도에 나타난 시기의 중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일단 이 지도가 뭐냐면요 5세기경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여기가 북조, 여기가 남조. 맞죠? 자, 그 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다. 이거 맞아요. 특히나 청담 사상은 어디서? 남조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남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남조. 네. 남조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구품 중정제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위진 남북조의 통치 체제 구품 중정제 맞습니다. 자, 강남 지방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맞아요. 네. 남조에서 강남 지방을 개발합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조에 있는 강남을 개발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남조에서 북쪽에서 이주한 한족에 의해서 활발한 강남 개발이 추진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교 대신 불교와 도교가 유행을 합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던 시기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유교 대신 불교와 도교가 유행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4번은 틀린 내용이야. 5번 한족의 문화에 유목민족의 강건하고 소박한 기풍이 더해졌습니다. 그쵸? 이게 한화 정책이었죠. 한화 정책. 한나라랑 한족과 친하게 지내자.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불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다음 불상이 뭐냐면요 북위 지역에서 만들어진 즉 이거 불교 불상이에요. 불교 불상. 불교 불상. 근데 지금 2번에 보시면 불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도교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탈락이야. 도교의 영향이 아니라 불교 영향을 받은 거야. 북위에서 만들었다 맞고요. 북위 황제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행하던 게 황제는 곧 부처이다. 여기 있죠. 5번 황제는 곧 부처이다라는 사상.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들 때 황제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아까 안 살펴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거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맞아. 왜냐하면 황제가 곧 부처기 때문에 이제 신으로 봐야 되는 거야. 황제는 부처님이랑 동급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권위가 높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나옵니다. 9번까지 하면 끝나요.
자, 4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선비족 계통의 수 문제는 북쪽의 돌궐이 분열될 틈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분열됐던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 문제. 이 문제가 이제 그 대운하를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건 양제에서 이제 양제라는 사람에게서 대운하 건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과거지 실시했다. 맞아요. 대운하를 완성하였다? 아니에요. 완성한 건 누가 했다고? 수 양제 때 양제라는 사람일 때 양제라는 사람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하를 완성하였다는 틀려. 물론 시작을 한 건 맞아.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완성은 양제가 했어요. 양제가. 군사제도 정비했다. 맞고요. 중앙집권체제 강화했다. 맞고요. 토지조세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뭐 좀 헷갈리는 것 같으면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양제 어디냐? 수나라 보시면 여기 있죠. 대운하 완성했다. 그리고 양제 아저씨가 하신 일이 몇 가지가 더 나오는. 아, 여기 있네요. 문제구나. 문제가 한 일을 보면요. 중앙집권체제 강화했어. 과거제 실시했고 북이일에 시행된 토지조세 군사제도를 정비했다고 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틀렸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양제가 했다. 문제가 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미친 영향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지금요, 이 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수의 대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백기를 그냥 이렇게 뚫어버린 거야, 여기를. 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수의 대운하. 자, 수의 대운하가 미친 영향. 기억, 중앙집권하에 기여하였다. 맞죠? 수의 대운하는 중앙집권하에 기여했어.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죠. 대운하는 수의 중앙집권하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아니야. 이거는 저기 어디서 형성이 된 거냐면 이건 당나라 때. 수나라가 아니고 당나라 때. 당나라 때 형성이 된 거야. 당나라 때. 자, 그 다음에 강남과 화북의 물자유통이 원활해졌다. 왜? 뭐 때문에? 대운하 때문에. 북방민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이거는 만리장성 얘기하는 거잖아. 만리장성.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아낸 거 이건 만리장성 얘기하는 거야. 답은 2번 기억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만리장성에 대한 얘기 없었죠. 그죠? 왜?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당 고주의 뒤를 이어 당을 통치한 인물로 선비족 계통으로 한족과도 혼혈되어. 자, 이게 율령체제를 완성하는 정관의치 태평성대. 여기 답이 나왔네요. 율령체제를 완성하는 등 정관의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정관의치 태평성대.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태종이죠. 태종. 아이고. 태종이죠. 수의 통치체제를 이어받아 율령체제 완성했다. 동돌궐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세력 확대했다. 정관의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당나라 왕 중에 태종 두 번째 태종입니다. 태종 두 번째 왕인 태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당태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돌궐을 복속시켰다. 아까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야. 자, 안사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건 8세기 중후반. 그러면 선생님 당태종 이 사람은 언젠데요? 여기 618년. 기원전 6세기네요. 6세기. 7세기 때 일이네요. 이게 7세기 때 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8세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8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일이고. 부병제 모병제로 바꿨다. 이것도 8세기 중후반. 과거제 처음 실행했다. 이거 수문제. 그 다음에 장안의 수도로 당을 건설했다. 이건 당 고조. 그래서 당태종에 대한 설명은 1번. 동돌궐을 복수시켰다.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 안록산 사사명. 이 둘을 합치면 이게 안사의 난이야. 그 다음에 주전충 절도사였죠. 당을 멸망시킨 사람이지. 공통점은 중앙정부에 대항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8번. 다음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당은 율령에 기초하여 통치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제도 본건제 아니고요. 주현제, 주와 현을 둬가지고 통치하는 주현제입니다. 토지제도 균전제 맞고요. 균전제 맞아요. 그 다음에 군역제도 부병제, 부병제 맞아요.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뀌죠? 나중에 모병제로 바뀌죠. 자원에서 가는 걸로. 중앙간제 삼성육부 맞고요. 조세제도 조용조 맞아요. 조용조도 나중에 뭘로 바뀌죠? 얘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죠. 재산 정도에 따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답은 1번 지방제도 본건제 아니고 주현제다. 자, 그 다음에 9번 당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답이 이게 4번인데 육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하였다고 그랬지. 집행. 자, 그러면 당나라 정치체제는 삼성육부라고 했어. 그러면 삼성육부 육부 여기 보시면 정책 집행을 하던 곳은 어디였어? 이거 상서성이야. 중서성이 아니고 상서성이라고. 중서성은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었고 상서성이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었어. 근데 지금 보시면 얘 뭐라고 했어? 중서성은 수립하는 곳이라니까. 정책 수립. 그러니까 이 중서성이 뭘로 바뀌어야 돼? 상서성으로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삼성육부 중심으로 운영됐다 맞고, 문화성에서 국가정책을 심의했다 맞아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맞고요. 중서성 황제의 뜻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였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이제 당나라의 정치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중서성은 정책을 수립하고 문하성은 정책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